직업상담사 직업으로 비전이 있나요? 에 대한 영상입니다. 직업상담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장점도 많지만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는 직업입니다. 첫 번째는 연차가 쌓여도 크게 오르지 않는 연봉. 두 번째는 대부분 계약직인 근무 조건. 사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낮은 연봉과 계약직의 근무 조건 등 직업상담사 현실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로 받은 질문 내용과 제 답변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받은 질문입니다. 직업상담사로 일을 하고 싶지만 연차가 쌓여도 연봉 3천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남성의 직장으로 평생 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답변입니다. 직업상담사는 연봉 3천 이상이 힘드니 다른 직업을 선택하세요. 직업상담사는 진짜 연봉 3천 이상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닐 테니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5살에 직업상담사로 입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직업상담사로 입직을 고민할 때 낮은 연봉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주말에 추가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좋았고 연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직업상담사,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하며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직업상담사 경력을 만들어가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또한 조금씩 올릴 수 있었고,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주말에 일하던 학원 강사는 그만두고 직업상담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직업상담사 연봉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연봉은 채용 공고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학교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연봉이 높은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차를 쌓으며 연봉을 높여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직업상담사 구조상 연차가 많이 쌓인다고 해도 상담직으로는 연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직 포지션으로는 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PM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때 PM 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PM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교에서 상주하는 컨설턴트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사에서 전체 취업 지원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직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봉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상담 업무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리직 제의를 거절했고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직업 상담사일지라도 나의 경력과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연봉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경력과 역량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현재도 연봉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연봉 문제를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활동으로 추가 소득을 올려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중 일부분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연단위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잡알리오와 나라일터가 대표적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가 등록되는 채용 사이트입니다. 직업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채용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채용 사이트에 관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직하고 싶어서 대학교 홈페이지 30개 이상을 즐겨찾기에 두고 매주 확인한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잡알리오나 나라일터 말고도 수시로 오픈된 채용 사이트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카페 등을 통해서 탐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고용노동부, NCS 시험과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서 직업상담 관련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무는 채용 형태에 따라 토익과 같은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 지원기업 채용 전형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큰 문제점이 있지만 직업상담사에게는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을 상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항공, 비서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전 직장에서는 공채 상담을 통해 여러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자체가 많은 직군이기 때문에 이직이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직이 활발한 만큼 경력 관리를 잘 해나간다면 다양하고 좋은 기회들이 꾸준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만으로 서류 지원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2020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실기 합격률은 46.1%고 합격자 수는 7,241명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지원자가 많고 연봉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연봉이 낮은지를 이해하셨다면 연봉만으로 직업상담사 직업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상담사 직업의 단점만 보고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직업상담사를 선택하려 하는 장점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만큼 더욱더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으로 저는 직업상담사 직업에 대한 비전을 찾았고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사 직업 가치관입니다. 참고용으로 알려드립니다. 이타, 애구, 지적 추구,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 신체활동, 심신의 안녕, 개인지향, 인정, 자율, 다양성, 고용안정,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 5, 경제적 보상 4.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직업상담사 직업 자체로는 연봉이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직업상담사로 입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아 보여서 직업상담사를 시작하는 경우 근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직업 전환의 고민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관련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관련, 입사지원서 클리닉 관련, 경력관리 관련 등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카톡 모두의 취업 최프로 이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물론 비용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